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거 정리하고요. 내일은 고등학교, 낮부터 내일은 좀 녹화를 할게요. 낮부터. 그래서 내일은 고등학교 2학년 거 이렇게 해서 좀 한동안 제가 조금 쉬었는데 심기일전해서 다시 힘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화학 반응의 종류. 자,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 자, 화학 반응의 종류. 갈게요. 자, 화학 반응의 종류. 첫째는 화합이 있고요. 자,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화합. 첫째는 화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환. 그 다음에 복분해라는 게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요거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화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둘이가 화합해서 하나로 바뀌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C라는 녀석을 형성할 때. 근데 이거를 반대로 찢어낼 수도 있어요. 그냥 C라는 녀석을 A 또는 B로 찢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치환이라는 건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치환한다. 여러분들 왜 수학에서 X 플러스 2Y를 T로 치환한다. 그럼 어떤 식에서 X 플러스 2Y라는 녀석이 나오면 이걸 T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치환이라고 하죠? 그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됐네요. 자, 치환이라는 건 뭐냐? 치환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서 말하는 치환이라는 건 이거예요. A,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C랑 반응했을 때 A, C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떨어져 나간다. 아시겠죠? 이런 걸 치환이라고 불러요. 복분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복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복수라는 얘기. 그럼 복수 이거 말고 내가 복수할 거야! 이거 말고. 복수라는 거. 복수. 2개 이상을 복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해가 2번 일어나는 거구나. 즉 무슨 얘기냐? A, B라는 녀석하고 C, D라는 녀석이 반응했을 때 A,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B가 되는 이런 반응을 복분해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도 분해 한 번 일어나죠? 여기서도 분해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재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들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오케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의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합성.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아까 식 써줬잖아요. EH2 플러스 O2가 EH2O가 된다. 그러면 두 녀석이 한 녀석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합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근데 반대로요, 물을 전기분해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 시켜버리면, 오케이? 물을 전기분해 시킨다. 즉, EH2O라는 물을 전기분해를 시켜버리면, EH2 플러스 O2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뭐야? 한 녀석이 두 녀석으로 됐네? 아하, 좋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분해. 치환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염화구리. 뭐가 있을까? 염화구리, 좋아요. CuCl2라는 염화구리. 자, 다시. 염화구리요. 뭐요? 염화구리. 자, 염화구리가 있어요. 염화구리가 있는데, 이것이, EAG라는 은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아니다. 아니에요. 은하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갈게요. 염화은도 안 되고, 잠깐만요. 예를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잠시만요. 치환에. 질산은, 좋아요. 질산은. 자, 질산은 하고 뭐를 반응시키냐면, 질산은 하고, 구리. 자, 구리. 반응시키면요. 질산은은 EAgNO3. 읽는 방법은 질소, 산소, 질산, 은. 거꾸로 읽고 가면 됩니다.
유하고 구리 CU가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질산구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질산구리 플러스 은이 나와요. 은 아시겠죠? EAG 은 이거 비껴 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산구리니까 CU NO3 2 NO3가 두 개잖아요. 두 개. 오케이? NO3가 두 개. 그리고 CU는 하나니까. 오케이? 플러스 EH. 은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야? 처음에는 요 녀석을 데리고 있다가 요 녀석의 자리를 차고 들어갔고 얘는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치환이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분해라는 대표적인 예. 학교 과정에는 아마 안 나올 건데, 복분해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수산화나트륨. 자.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요.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하고 반응시켰을 때,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온화 상태로 녹아있는 건데, 그럼 수산화나트륨은 NaOH, 수소와 산소와 화합했다 나트륨이, 그래서 ENaOH, 플러스 황산은 H2SO4. 그러면요, 요 녀석하고 결합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 나오겠죠. 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자, 얘도 두 마리니까 물이 뭐가 나오냐? EH2O라는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황산 나트륨. 아시겠죠? 그래서, 황산 나트륨이 생겨요. 뒤로 가. 황산 나트륨하고 물이 나옵니다, 물. 그래서 Na2SO4 플러스 EH2. 이렇게 되는 게 갈라놓고 분해가 두 번 일어나서 재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복분해.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고, 분해 중에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화합이라는 건 뭐 어차피 둘이가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분해의 개념에서는 꽤 중요한 것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분해에 대한 종류 중에 일단 조금 덜 중요한 녀석들만 일단 두 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분해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갈게요. 이거는 뭐 부분 녹화를 이어서 갈게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분해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의 전기분해. 이건 좀 어렵게 가르치진 않을게요. 물론 이제 물의 전기분해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쭉 쏠려가 있고,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H가 떨어져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니까, 거기에 또 하이드로늄 이온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니까요. 요거는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는 제가 따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의 전기분해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H2O, 마풀, 2대 1순환.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H2O라는 건 물이죠? 물. 전기분해를 했을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인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모아지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모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모아진다? 수소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누가 모아진다? 산소. 그래서 H2O, 마이너스 극에서 H, 플러스 극에서 산소, O. 그래서 마뿔 2대1. 2대1이라는 건 부피비입니다. 무슨 비라고요? 부피비. 자, 그러면 수소 대 산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아시겠죠? 순화라는 얘기는 순수한 물은, 자, 이거 물의 전기분해잖아요. 근데 순수한 물인 증류수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류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집어 넣어줘야 돼요.
교과서별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집어넣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 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물의 전기분해는 이 정도로만 알고 하시면 돼요. H2O 맞불 마이너스에서 수소 플러스에서 산소 1대1 부피비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2대1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촉매분해. 촉매. 자, 촉매라는 게 뭐냐?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버전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촉매만 씁니다. 정촉매. 정촉매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높여주는 촉매를 우리는 정촉매. 아시겠죠? 정촉매. 그래서 촉매분해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분해시키는 게 촉매분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수소. 자, 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는 게 촉매분해인데 이산화망가니즈를 집어넣죠. 이산화망가니즈. 그래서 자 보세요. 과산화수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H2O가 물이죠. H2O가 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불러도 돼요. 산소와 화합된 수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산소와 화합된 수소다. 산화수소. 근데 앞에 과자가 붙었네. 아, 산소가 과했네. 아, 산소가 과했다. 아, 산소가 과했구나. 그러면 산화수소에서 H2O인데 산소가 하나 더 과하구나. O가 하나 있는데 두 개구나. 과산화수소. 그럼 이것이 이 두 마리가 EH2O가 되고요. 자, EH2O가 되고, 자, 보세요. EH2O가 되고, 그 다음에 O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대체 이 2는 왜 붙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돌탄의 원자설의 위배를 막기 위한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앞에 2가 붙는 거니까, 즉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하는 그 화학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도 돼요. 먼저 보셔도 됩니다. 먼저 보시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이산화망가니즈, MnO2. 이산화망가니즈를 집어넣으면 이 이산화망가니즈가 과산화수소를 빨리 분해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여기 안에 독성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성분. 이 독성분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으면 얘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이렇게 거품이 막 발생해. 그럼 거품이 막 발생한다는 얘기는 독성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성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거품이 막 나온다라는 얘기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독성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성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얘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그냥 내버려둬도 분해가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독성 성분이라는 촉매가 더 빨리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거품이 쭉 나오면서 그 독성 성분이 한꺼번에 같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성 성분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뭐예요? 소독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그 촉매 분해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탄산수 나트륨하고 철과 황의 반응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노가를 찍어서 올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화학 분해, 그 다음에 치환,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화합이라는 것 두 개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하나의 물질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분해라는 건 찢어내는 거. 치환이라는 건 자리 바꾸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복분해라는 얘기는 찢고 재결합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찢고 상호간의 재결합. 두 번 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촉매분해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